여기 한번 볼게요. 사실은 당원 74조. 대선 후보는 이 당무 전반에 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 당무 우선권을 김문수 후보가 줄기차게 얘기했는데 다만 당 지도부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해서 최고 일걸로 정한다. 상당한 사유가 된다. 후보 교체 뭐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당 지도부고 다음 화면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에 특히 김문수 후보 측도 이걸 인정해요.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후보 등록 불가다. 우리 당 후보 못 낸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그 장윤주 변호사님. 네. 도장 안 찍어주면 이거 대선 참패니까 모든 책임은 다 당 지도부에 있다. 이게 김문수 후보 측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뭐 이른바 옥새 파동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후보 등록 기간이 10일, 11일까지입니다. 11일까지 국민의힘이 만약에 당일 찍은 공천장을 내고 후보자를 등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또 상황에 빠질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옥새 파동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도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에서 계파 갈등이 정말 치열했었습니다. 당시에 김무성 대표가 옥새, 이른바 그 공천장에 찍어줘야 되는 당인을 들고 사실상 뭐 옥새 들고 나르샤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있었고 당시에 뭐 영도다리에 가서 뭐 기자들에게 사진이 찍히고 이런 식으로 공천 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모두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상 만약에 당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당대표 직인이 찍혀있는 공천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 후보자 등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저는 이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이 직인을 찍어주는 부분을 이용해서 아마 김문수 후보를 당에서는 계속해서 압박하는 수단으로는 쓸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르면 오늘 저녁 저희 뉴스탑10 시간 안에 나올 수 있었다는 예측이 있었던 바로 가처분 결과입니다. 이미 지금 국민의힘의 상태는 여러 운명들이 법원에 맡겨진 것 같거든요. 김문수 후보 측이 직접 대선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낸 바가 있습니다. 법원이 김문수 후보의 지위를 확인해 줄 경우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힘의 전국위 소집은 무효화가 됩니다. 경선 결과는요, 당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든 그건 무효입니다. 그리고 후보를 바꿀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네.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가처분 신청은 인용이 되면 만약에 그 전국위원회를 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김문수 후보로 좀 쭉 가는 거고요. 기각이 되면 뭐 당에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법적인 구속력이나 그런 것을 갖는다는 뜻이지 우리의 결정 사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글쎄요, 이제 지금 대선 후보 뽑아놓고 본인들이 뽑아놓은 사람 또 가처분하고 뭐 이게 얼마나 참 황당한 일인지는 뭐 일단 접어두더라도 대선 후보의 지위를 인정한다는 가처분을 법원에 직접 냈고 이게 그럼 최인정 변호사님 이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만약에 저희 뉴스탑10 시간 안에 그 효력을 인정해준다면 어떤 사항들이 차례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가처분 신청서를 하나 받아봤습니다. 예. 받아봤더니만 그 신청 취지가 뭐냐면은 국민의힘은 5월 10일 또는 11일 전당대회를 개최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신청을 했더라고요. 내일과 내일 모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위와 전당대회가 있는데 이번 신청했던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전당대회를 금지를 하는 그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양수 지금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전국위를 못 연다라고 하는데 신청했는 것은 전당대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조인인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가 안 된다 하더라도 전국위를 통해서 그것을 대신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또 우회 절차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후보 교체를 네, 위한. 후보 교체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언론 보도를 봤는데 예. 제가 봤을 때에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한마디로 이미 그 1, 2, 3차 그 경선을 통해서 확인된 이 그 김문수 후보의 지위를 인정하는 취지로 이 결정 나올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조금 높은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오늘 그 결정으로 해서 사실상 김문수 후보가 기호 2번으로 본선행이 확정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오늘 뭐 수만 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샘플링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한 3,000명 정도로 당원을 상대로 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말도록 해버렸습니다. 선관위가요? 그렇죠. 선관위가. 그러니까 더 이상 그 결과를 가지고 후보를 확정하거나 교체하는 데 쓸 수가 없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은 사실상 더 이상
적어도 11일까지의 단일화는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것이 맞고 예. 오늘로서 사실상 김문수 후보님이 후보로 확정됐다고 보는 게 합당할 겁니다. 제가 직전에 그 KBS에서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하는 인터뷰를 봤습니다. 네. 뭐냐 하면은 11일까지 단일화 안 되면은 무소속으로 나옵니까? 물었을 때 확고하게 후보 등록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난번에. 11일까지 후보 등록하지 않고 그러면 기호 2번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그 다툴 수 있는 법적 방법도 없고 하면은 지금에 있는 그 비대위원 체제 하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공천장에 도장을 찍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고 찍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형사고소로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 말씀 끊어 진짜 죄송한데 이 얘기 중에 그러니까 여기 대선 후보 지위는 최 변호사 전망은 김문수 후보 쪽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고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죠. 여기 보면 추가로 법적 대응을 한다는 게 김문수 후보 측이 직인 날이 거부하면 그것도 형사고소하면 그렇죠. 안 찍어줄 방법이 없는 거고 그러면 일단 선거운동을 하든 안 하든 기호 2번 김문수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인 날인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가처분을 합니다. 의사 표시에 가름하는 결정을 신청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 도장을 대신해 가지고도 사실은 공천장을 받아서 그 서류를 그 선관위에 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선거 결과는 보나 마나겠죠. 근데 이미 지금 아름다운 단일화가 된지는 진즉에 물 건너 간 것고요. 한덕수 예비후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등록하지 않겠다. 불출마를 시사했었는데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저는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때도 있겠죠. 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정치의 문제는 정치적으로 푸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나친 정치의 사법화 그리고 또 사법의 정치화까지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치가 자꾸 사법화가 되니까 사법기관의 판단도 정치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불행한 일이다.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본인이 며칠 전에 이번 주 일요일까지 단일화 안 되면 불출마하겠다고 시사를 했기 때문에 저런 원론적인 얘기가 상관없이 지금 한덕수 예비후보로서 어쩔 도리가 없는 겁니까? 한덕수 후보는요, 정치와 정당을 너무 쉽게 보신 것 같아요. 한 정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는 과정은 예. 사실은 정말 지난한 과정입니다. 예. 이게 이제 후보로 경선에 참여하고 토론도 하고 그걸 또 검증도 되고 여러 가지 어떤 네거티브도 있고 그에 대한 해명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검증 절차를 거쳐서 결국은 이제 후보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대행하다가 그냥 갑자기 오면 꽃가마 태워서 그냥 바로 후보로 내세워 줄 줄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하나도 돈도 안 쓰고 본인이 어려움도 안 겪고 바로 후보로 직행할 수 있는 티켓이라도 가지고 있는 듯이 그렇게 판단하셨다는 거는 이거는 정당을 너무 우습게 하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후보가 되는 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습니다. 다들 윤석열 전 대통령도 미리 입당을 해서 그 경선 과정을 치열하게 거치고 예. 홍준표 후보로 결국 승리해서 이 후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번도 이에 참여하지도 않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지금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 납득이 되지 않고 그리고 이 지금까지 이쪽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진짜 당비 1,000원 한 장 내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실세들이 우리가 오면은 다 후보 만들어 드릴 테니까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약속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다 이제 걸림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이미 카드를 버려버렸습니다. 즉 본인은 무소속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걸 카드를 버림으로 인해서 사실 그 빈틈을 김문수 후보가 팍 치고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럼 안 나오는 거 아니냐? 근데 안 나오는데 왜 나하고 단일하려고 그러냐? 이 논리를 지금 만들어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헛개비와 단일화할 수 없다는 걸 빌미를 준 게 한덕수 예비후보의 악수다. 그렇죠. 정치라는 거는 벼랑 끝 전술이 필요한 거예요. 예. 마지막에 내가 나갈 수 있고 나는 끝까지 간다라는 걸 하면서 뭔가 이 협상을 해야지만이 상대방도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협상에 응하는 거지. 이미 나 안 나간다. 이런 생각을 해놓고 그 당에서 만들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거야말로 정치를 몰라도 너무 모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렇게 되면 당에서 어떤 식의 후보를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이게 대한 정당성과 어떤 이 결집력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근데 최 변호사님 이게 있잖아요. 주말에 가처분 신청 결과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나올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어요. 예. 말씀하셨듯이 민사 사건 다른 사건은 주중에 합니다. 예. 그런데 정말 긴급한 것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녁 내로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구속하는 그 구속 전담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 부가 수석부입니다. 그 장윤주 변호사님 여기 네. 보면 5100, 7100 대선 후보 지휘 확인 특히 지금 선관위가 공표하지 않기로 한 당원 여론조사 이것도 지금 그 검토하겠다는 게 김문수 후보 측의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아마 여론조사는 어제 오늘까지 실시가 됐다라고 하고 뭐 당원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 그 결과도 사실 당에서는 어느 정도 뭐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관련 법률들 특히 이제 선거법상에 봤을 때 이 부분을 이제 공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는 좀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특히 뭐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공개를 할 수 없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순위 이런 부분들을 발표할 수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이 여론조사 자체가 무효다라는 입장입니다. 결과가 어떻든지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일단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 부분 자체가 네. 사실상 지금 뭐 가처분 기각된 것도 그러네.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은 인용된다라는 지금 뭐 그 입장들도 많았지만 기각이 된 것 자체는 아마 이 전대 개최 자체가 뭐 후보를 교체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부분을 아마 재판부가 완전히 인정해 준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예. 주관적인 예측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전당대회 자체는 열릴 수 있는 것인데 이 전당대회가 정말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후보 교체를 위한 것이다라는 부분을 재판부가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잠시만요. 그러게요. 주말을 넘기지 않았고 주말까지 가지 않았고 아까 최 변호사 말씀처럼 저녁이라도 낼 수 있다고 했는데 법원이 서울 남부지법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쪽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그 기각했는 이유를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기본적으로 정당의 자유 범위를 인정했거나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지금 그 당내 절차를 거쳐서 정당에 뽑은 건 맞습니다만 예. 본인이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이유에서 예컨대 이제 김문수 후보가 본인이 당선되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단일을 하겠다라고 했던 그 이유를 들어서 새로 전당대회나 아니면은 그 상임 전국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 부분을 기각했다라고 하면은 예. 사실 그 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봐서 정당 내에 그 자율권, 정당 민주주의 범위 내라라는 그런 두루뭉술한 이유로 해서 기각한다고 하면은 사실 누구도 결론은 기각입니다만 누구도 상처를 크게 입지 않는 그런 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있어서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이건 아니면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이건 간에 그것보다는 오히려 오늘 그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그 전당대회로 가기 위한 첫 단추로서 새롭게 어제와 오늘 당원 50% 또 그 중도층에 있는 그 무당층 50%로 했던 그 여론조사 그거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와 같은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어떤 추가적인 전당대회가 이어지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가처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라고 기각했을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결정문을 완벽히 다 읽어본 거 그렇죠. 아니니까. 예. 추정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기각했던 이유가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일단 그럼에도 그 뭐 한 줄이지만 문맥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 어쨌든 당 지도부가 약간의 한 숨쉴 구멍을 만들어 놓고 뭐 그게 후보 교체든 안 낼 가능성이 있든 당 지도부로서는 뭔가 나중에 절차를 밟을 가능성은 있는 거네요. 지금 시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정말 현실적으로 이러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사실 지금은 기각됐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은 국민의힘보다는 김문수 후보 측에서 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결정이 내일이나 모레까지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국민의힘에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전국이라든가 전당대회를 내일이나 모레 현실적으로 할 수 있을까?
저는 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예. 뭔가 자료가 있어야 뭔가를 의안을 가지고 개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안을 가지고 개최하려고 했더니만 여론조사에 있는 내용을 공표하지를 못해요. 공표하지 않고 어떻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님의 신청은 기각됐지만 기각됐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그 결정을 가지고 이번에 있는 그 전당대회를 소집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는 저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두 가지를 기각한 거예요.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여는 걸 금지해달라는 김문수 후보 쪽의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고 법원이 또 하나 그러니까 대선 후보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라는 근데 저 부분이 좀 눈에 띄는 게 뭐냐면요. 근데 장현주 변호사님 최근에 네.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판단 중에 재판 연기를 법원이 받아들인 건 선거 개입. 그러니까 웬만하면 정치권에 법원의 판단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 때문에 기각된 건지 모르겠지만 당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당이 해라 뭐 이런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사실 정당과 관련된 가처분의 경우에는 앞서 최 변호사님 말씀처럼 사실 정당 내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사실 정당법이나 헌법에 부여되고 있는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현저히 침해했을 때는 법원이 개입을 해서 가처분을 인용하는 등의 결과로서 사실 정당의 결정들을 바로잡아가는 모습들이 가끔적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제 전당대회 자체를 이제 금지해달라 이 부분도 기각이 됐지만 후보자 지위에 대한 부분이 기각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각 결정문을 좀 살펴봐야겠지만 김문수 후보의 후보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는 아닐 것입니다. 당연히 김문수 후보가 사실상 국민의힘의 경선 결차를 거쳐서 선출된 후보다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지만 사실상 우리가 가처분을 신청할 때 여러 가지 요건들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상 피보전 권리도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보전의 필요성이라든지 지금 이 가처분을 급하게 인정해주지 않으면 안 될 이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요건이 미비됐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기각을 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어떤 후보자 지위를 뭐 법원이 부정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마 이게 두 변호사 두 분도 일단 저 두 줄의 속보만 갖고 이제 여러 논평과 전망 분석을 하신 거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저게 상당히 오늘 중요할 겁니다. 저 부분을 관련해서 국민의힘 법률위원장 주진우 의원 연결해서 실제로 어떤 맥락으로 법원이 저런 판단했는지를 한번 잠시 뒤에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 속보는 잠깐만 접어두고요. 오늘 아침에는 의원총회, 오후에는 법원의 판단, 여러 가지 것들이 숨가쁘게 돌아갔는데